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북미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강조되고 있는 전력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전력균형의 의미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리그에서 팀들 간 전력불균형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유와 전력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균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논란, 또 전력균형을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은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균형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경기는 상대팀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경기라는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됩니다. 이때 어느 한 팀의 경기력이 월등하게 뛰어나서 일방적으로 승리할 경우 승리한 선수와 응원한 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수준 높은 양질의 경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팀 간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면 일방적인 경기로 긴장감이나 박진감을 기대할 수 없어서 관중이나 미디어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리그와 구단이 수익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리그전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지닌 팀들이 엇비슷한 경기력으로 수준 높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때 팬과 시청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해서 경기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칠 때 관중과 미디어의 관심이 증가하게 합니다. 그러면 구단의 수입이 증가하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팀 간의 전력 균형을 경쟁력 균형이라고도 합니다. 관심 배경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전에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말씀드려서 팀 간의 전력 균형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이먼 로텐베르그와 닐 등에 의해서입니다. 이 사이먼 로텐버그는 1956년에 야구 선수의 노동시장이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프로야구 시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로텐베르그를 스포츠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로텐버그는 프로야구 경기가 관중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팀 간이 엇비슷한 경기력으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리그의 팀들 간 경기력이 엇비슷해서 승률이 고르게 분포돼야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리그전에서 어느 한 팀만 계속해서 우승하는 것보다는 여러 팀들이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것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리그와 구단이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전력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텐버그는 리그전에서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변의 원칙과 리그에서 팀들 간 엇비슷한 순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불변의 원칙은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는 동일한 리그의 어느 팀에서 활동하든지 리그 전체의 경기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그 전체의 경기력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팀들 간 전력이 엇비슷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수가 팀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는 리그전에서 팀의 순위 효과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팀들 간 경기력이 엇비슷해서 순위가 매일 뒤바뀌거나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그전에서 팀 간 경기력이 엇비슷해서 순위가 자주 뒤바뀌면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구단의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북미 프로야구 구단들은 경기에서 승리만을 중시하고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하기 위해서 구단들 간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구단주들은 경기에서 승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변의 원칙과 팀의 순위 효과가 장기적으로 구단의 수입을 늘리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 후 많은 학자들이 전력균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균형은 프로스포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력 불균형은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리그에서는 구단별로 배타적 연고지를 지정합니다. 배타적 연고지에서 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단주의 운영 능력이라든가 자금력, 경기력 등에 따라서 전력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부유한 구단이 많은 자금으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채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면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 간 수익 격차는 전력 격차, 즉 전력 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그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한 배타적 연고지에서 구단의 운영 능력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전력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장 규모와 충성도 높은 광팬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전력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고지에서 인구가 많아서 시장 규모가 크고 충성도 높은 광팬들이 많이 있는 구단이 인기가 적어서 시장 규모가 작은 지역에 연고지를 둔 팀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팀이 각자의 경기장에서 동일한 수익 경기를 하고 승률이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시장 규모가 큰 팀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크고 충성도 높은 광팬들을 많이 보유한 구단들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리그전에서 승률이 비슷하더라도 시장 규모에 따라 구단들 간 수익 불균형이 발생하면 구단들 간 전력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 불균형이 커질수록 팀 간의 전력 불균형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리그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EPL과 같은 개방형 리그가 MLB와 같은 폐쇄형 리그보다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MLB와 같은 폐쇄형 리그는 독점 형태로 다양한 전력 균형 조치를 운영하고 있어서 팀들 간 전력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북미 MLB나 NFL 등에서 운영되는 연봉 상한제, 수입 배분, 사치세 등은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EPL과 같은 개방형 리그에서는 승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리그의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리그의 독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간의 전력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EPL과 같은 개방형 리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구단의 경기력이 더 뛰어나고 수익도 많아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미 MLB나 NBA와 같은 폐쇄형 리그에서도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됩니다. 구단들이 연고지를 중심으로 TV 중계 방송을 하면서 시장 규모가 큰 팀들이 중계 방송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EPL과 같은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승강제도 때문에 북미 MLB나 NBA에서는 지역의 중계방송 수입 때문에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이 반드시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팀 간의 전력 불균형은 팬들이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고 구단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그의 생존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력균형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전력균형이 강조되는 이유는
프로 구단들이 수익을 증대하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이 강조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은 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생산되고 판매됩니다. 이때 두 팀 간의 경기력이 엇비슷해야 양질의 경기를 기대할 수 있고 경기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로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이 강조되는 것은 일반 재화나 서비스 시장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팀이 공동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라는 제품을 생산할 때 팀 간의 경기력이 엇비슷해야 양질의 수준 높은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팀 간의 경기력이 엇비슷할수록 긴장감 있고 박진감 넘치는 양질의 경기를 기대할 수 있어 관중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구단은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그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이 강조됩니다. 리그전에서 경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리그 소속의 모든 팀들이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참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리그의 어느 한 팀이 경영난으로 시즌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동일 리그의 다른 팀들도 정규 시즌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는 자칫하면 리그의 경영난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리그에서 어느 한 팀의 경영난은 금융시장에서 어느 한 은행이 리스크에 빠지게 되면 다른 은행도 연쇄적으로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과 유사합니다. 리그의 팀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고 리그전에 끝까지 참가하기 위해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질의 수준 높은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 균형이 강조됩니다. 만약 프로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위한 조치가 없다면 시장이 크고 부자 팀들이 우수한 선수들을 모두 채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팀들 간 전력 불균형이 커져서 양질의 경기를 생산하기가 어렵게 되고 팬과 미디어의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팀 간의 전력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장기적으로는 구단이나 선수, 팬들에게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스포츠 리그에서는 팀 간의 전력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저질의 경기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전력 균형 상태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경기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리그의 팀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전력 균형이 강조됩니다. 리그에서 시장 규모가 크고 자금이 풍부한 구단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은 시장 규모가 작고 가난한 구단들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팀들이 경기를 공동으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구단의 수익 중에서 일부를 시장이 작고 가난한 팀으로 배분해서라도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북미의 MLB나 NFL 등에서 운영되는 전력 균형 조치들은 전력이 약한 팀들이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수준 높은 경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리그에서 수입의 일부를 시장이 작고 작고 경기력이 약한 팀들에게 배분하면 이 팀들은 경기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리그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스포츠 경기가 팬이나 미디어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끌어서 구단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고 리그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할 때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경제적 가치도 더욱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프라인에서 좀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라이벌 팀들 간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면 관중이나 시청자들은 즐거워하겠지만 선수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 라이벌 팀 간의 경기를 하면 경기가 끝나면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두 번째 사이비 경제 원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자 프로배구에서 많은 경기들이 5세트까지 접전을 벌이는 등 막상막하의 경기로 관중과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죽을 맛일 것입니다.
다음은 전력 균형에 대한 논란입니다. 전력 균형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리그에서 전력 균형이 중요하다고 오래전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균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 균형을 측정해서 엇갈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팀 간의 전력이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더욱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강조되고 있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은 부의 공평한 분배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나누어 주는 것이 공평한 분배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 균형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명한 개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전력 균형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팀 간의 전력이 엇비슷해서 경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팬과 시청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구단의 수입도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됩니다. 또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팀들이 매 경기마다 승률이 반드시 50%가 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승률이 반드시 50%라는 의미는 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원정 경기에서는 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완벽한 전력 균형은 오히려 팬들이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리그에서 팀들 간 전력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면 선수들이 컨디션이나 실수, 또 불규칙 바운드, 부상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요인들에 의해서 경기 결과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팀들이 전력이 항상 엇비슷해야 한다면 경기 결과가 일시적인 행운이나 요행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력이 조금이라도 뛰어난 팀이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와 충돌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팀 간의 전력 균형이 필요 조건일지는 몰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됩니다. 팀 간의 경기력이 엇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팬과 미디어들이 관심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부 구단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더 중시합니다. 유럽과 북미의 일부 프로 구단들은 전력 균형을 통한 수입 극대화보다는 경기에서 승리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구단들은 엄청난 연봉을 주고 스타 선수를 채용해서 리그전에서 우승하려고 합니다. 리그전에서 우승하면 팬들이 즐거워하고 또 구단의 가치도 상승하고 구단의 수입도 증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 수입과 중계 방송 수입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프로축구 팀들은 경기에서 승리를 중시하면서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프로리그에서 경기력이 뛰어나고 우승 가능성이 높은 소수의 팀들은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관중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뛰어나고 인기가 높은 소수의 프로 구단들의 수입도 엄청납니다. EPL의 맨유나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 MLB의 뉴욕 양키스나 LA 다저스, 또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팀들은 전력 균형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팀들은 경기력이 뛰어나고 우승 가능성도 높으며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일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나 좋아하는 스타 선수가 승리하는 장면만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력 균형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팬들이 전력 균형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경기력이 아주 특출한 스타 선수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팬들이 관심이 팀 간의 전력 균형에서 경기력이 아주 뛰어난 슈퍼스타 선수들로 이전됐다는 겁니다. 이는 팀 간의 경기 결과가 불확실해야 보다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단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되는 전력 균형에서 슈퍼스타 선수들이 뛰어난 경기력과 엔터테인먼트로 선호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부 팬들은 전력 균형을 통한 막상막하의 경기보다는 슈퍼스타 선수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경기력과 특출한 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사항과 문제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전력 균형을 측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V 시청률을 반영하자고 주장됩니다. 그동안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실증 분석은 주로 경기장 관중과 승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입장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V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유럽과 북미 많은 구단들의 TV 중계방송 수입이 경기장 입장 수입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팀 간의 전력 균형도 경기장 관중보다는 TV 시청자나 시청률을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됩니다. TV 시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장 관중들만 대상으로 전력 균형을 파악해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기 결과의 불확실성은 경기장 관중과 TV 시청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경기장 관중과 TV 시청자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장 관중들은 커다란 전력 격차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TV 시청자들은 팀 간이 엇비슷한 경기력으로 막상막하의 경기를 시청하는 것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장 관중과 TV 시청자들이 동일한 경기를 보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균형을 측정할 때 TV 시청률이나 시청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우선 TV 시청률은 경기장 관중과 같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TV 시청자를 대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기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TV로 경기를 몇 시간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혼자서 봐야 하는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동일한 경기도 방송사에 따라서 시청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청률을 어떤 기준으로 객관화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들이 연봉으로 전력 균형을 측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팀 간의 전력 균형은 선수들이 연봉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됩니다. 선수들이 연봉으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파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하다고 주장됩니다. 우선 선수들이 연봉을 기준으로 팀 간의 전력 균형을 파악하는 것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선수 연봉은 선수들이 경기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선수 연봉을 기준으로 전력 균형을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연봉을 중심으로 전력 균형을 측정할 경우에 구단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봉은 긍정적인 관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경기에서 더 많이 승리할 경우 연봉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수들이 연봉으로 팀 간 전력 균형을 파악하는 것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선수들이 연봉으로 전력 균형을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연봉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지, 보너스와 승리 수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기준이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경기력이 뛰어나고 부유한 구단의 선수들이 연봉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평균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리그전이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리그전에서 시즌의 결과는
반드시 선수들이 연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코지 정리입니다. 이 코지 정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논란이 되는 전력 균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선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코지 정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력에 따라 구단과 협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하면 선수들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지 정리는 이해 당사자들 간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프로스포츠 시장에 코지 정리가 적용될 경우 선수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팀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시장 구조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전력 균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선수들이 어떤 상태로 구단에 배분되든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면 리그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선수와 구단 등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리그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 간 이견이 노출되면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 간 자율적인 협상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를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구단과 협상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선수들은 훈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단과 연봉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음 시즌에서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전력 균형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프로리그에서 전력 균형은 여전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균형의 의미와 관심 배경, 전력 불균형이 발생하는 요인, 전력 균형의 필요성과 문제점, 새로운 방식으로 전력 균형을 측정하자는 주장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력 균형 조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